안녕하세요. 전기 치트키입니다. 전력공학 치트키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전력공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는 이 양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고 좀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시험 보고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점수가 너무 잘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전력공학은 계산 문제보다 단답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좀만 풀다 보면은 그새 눈에 익어서 또 술술 풀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왜 이렇게 많아? 외울 게 너무 많아?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치트키를 통해서 정리해주는 부분만 잘 정리하셔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넘어가면 수월하게 금방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11번째 치트키 역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역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것인데요. 간단하게 한 번만 복습을 하고 계속해서 전력공학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RL 회로가 있다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저항 R과 인덕턴스가 L인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전류를 I라고 했을 때 KCL에 의해서 한 개는 저항으로 흐르겠죠. 이것을 IR이라고 하고 한 개는 리액턴스에 흐르겠죠. I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임피던스는 저항 더하기 리액턴스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L과 C는 항상 반대다. 쉽게 말하면은 L과 C는 항상 줄다리기를 한다라고 볼게요. 줄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리본을 다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L의 진영이에요. 우측에는 C의 진영인 것이죠. L은 항상 줄을 어디로? 이쪽으로 당기겠죠. 그럼 C는 반대쪽으로 당기겠죠. 그러니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L이 왼쪽으로 줄을 100만큼 당기고 C가 우측으로 줄을 80만큼 당겼어요. 그럼 실제로 이 줄, 이 리본에 있는 여기 쪽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예요? 왼쪽으로 100, 오른쪽으로 80 해서 20만 남게 되죠. 이게 L과 C의 관계입니다. 복잡하시다고요? 그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병렬로 콘덴서를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이 친구의 정전 용량을 C, 용량성 리액턴스가 XC가 되겠죠. 그럼 이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저항은 변화가 없죠. 그 대신에 리액턴스 XL에다가 뭘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용량성 리액턴스 XC를 빼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의 크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루트 안에서 저항의 제곱 더하기 유도성 리액턴스 빼기 용량성 리액턴스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첫 번째 저항의 크기만큼 가로로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XL 즉 유도성 리액턴스만큼 선을 쭉 그어줄게요. 여기 밑변이 R이 되겠고 높이가 XL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 제가 뭘 더했죠? 병렬로 콘덴서를 연결했죠. 그러면 얘는 XL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죠. XC는 반대로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둘의 차가 여기가 되는 것이겠죠. 원래 임피던스는 이만했는데 용량성 리액턴스를 더해준 후에 임피던스는 이렇게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기존의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콘덴서를 달았을 때 여기 각도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럼 기존의 역률을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Z분의 R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콘덴서를 단 후에 역률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뭐가 돼요? Z 프라임 분의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겠죠. 이해가 됐나요? 두 번째, 이번에는 전력의 입장에서 볼게요. 전력은 전류와 비례하니까 뭐 전류로 봐도 되는데 보통 전력으로 보니까 자 피상전력이라고 해볼게요. 피상전력은 무슨 의미죠? 저항에서 소비한 유효전력 또는 손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리액턴스에서 발생한 무효전력의 합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유효전력 더하기 무효전력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 내용들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모두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하진 않을게요. 다시 하진 않을 거고 이 정도만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콘덴서를 달았기 때문에 콘덴서에서 발생하는 무효전력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때 저항과 똑같습니다. 자, 원래 리액턴스에 의한 무효전력을 PR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콘덴서에 의한 유효전력을 QC라고 할게요.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임피던스고 전력이지 사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그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똑같죠? 문자만 달라진 거예요. 그럼 피상전력의 전체 크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루트에서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 두 개를 빼준 값을 제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뭐 QC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뭐 QR이라고 써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삼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밑변을 유효전력, 저항에 해당하는 거죠. 높이를 리액턴스의 무효전력. 그런데 높이는 위로 올라갔으면 콘덴서에 의한 무효전력은 반대로 내려와야 된다. QC인 거죠. 그럼 둘의 차이만큼 이제 높이를 찍어주고, 기존의 피상전력이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콘덴서가 없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RL 부하에서. 근데 내가 콘덴서를 연결했더니 피상전력이 이렇게 작아졌다라는 겁니다. PA 프라임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그리고 여기에 각도를 세타, 이 파란색 각도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률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그리고 콘덴서를 달았을 때의 역률은 뭐라 쓸 수 있죠? 변화한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RL 부하에 콘덴서를 부착해서 역률이 바뀌었죠. 이것을 역률을 개선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선했다라는 말은 이게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역률이. 이게 뭐라고요? 개선했다. 아, 역률을 높였구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역률을 왜 개선하냐? 자, 첫 번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장점. 1번, 전력 손실이 경감돼요. 이 전력 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i제곱 r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이 i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v 코사인 세타분의 p라고 쓸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거죠. 유효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잖아요. 이 식을 이제 i에 대해서 정리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되겠죠. 자,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제곱해주고 저항 r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전력 손실은 정확히 말하면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 그럼 역률이 커지면은 전력 손실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역률을 개선하는 것이겠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전압 강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왜 전압 강하가 감소하냐? 자, 다시 1번 그림으로 와서 보니까,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여기 우리가 역률을 개선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Z에서 Z 프라임으로 선이 짧아졌죠. 즉 임피던스가 작아졌어요. 임피던스가 작아졌으니까 IZ가 전압 강하죠. 임피던스가 작아지면 전압 강하도 같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그림에서 우리가 역률을 개선했더니 유효전력은 동일하게 공급하는데 이번에는 피상전력이 감소했죠. 피상전력이 감소했다는 것은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 설비의 여유가 증가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역률이 나쁠 때는 우리가 100kVA짜리 변압기를 사용해야 됐는데 역률을 개선했더니 80kg만 공급받아도 충분하네 라고 하면서 변압기의 용량을 작은 걸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전원 설비의 여유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변압기 이용률이 향상된다. 뭐 이런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정답으로 나오는데 재밌는 게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 유형 역시도 두 가지로 크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빈출 오답 유형이.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답 유형. 이거 여러분들 정답으로 외우시면 안 되고요. 오답 유형이라고 반드시 체크하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로 절연 비용이 절감된다. 두 번째는요. 선로 전류가 증가한다. 이거는 왠지 굳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역률이 개선되었을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이거 두 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역률 정리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선로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비들을 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로의 역률을 개선한다는 것은 결국 위상을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상이 뭐죠? 우리가 앞에서 L은 90도 뒤지고 C는 90도 앞선다. 그래서 진상, 지상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상을 조정하는 설비다라고 해서 우리말로 조상설비라고 하는 겁니다. 역률을 개선할 때 뭘 쓴다고요? 조상설비를 사용한다. 조상설비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첫 번째부터 보면은 동기조상기, 두 번째가 전력용 콘덴서, 세 번째가 불로 리액터인데 동기조상기는 우리가 전기 기기 시간에 배웠어요. 뭐예요? 동기 전동기를 이용한 설비가 되겠고요. 전력용 콘덴서라는 것은 부하의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콘덴서를 의미하고요. 그럼 불로 리액터는 뭐냐? 리액터를 부하의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불로라는 게 길이 나뉘다라는 것인데 누구의 길이 나뉘냐? 전류의 길이 나뉘는 것을 의미해요. 전류가 나뉘면은 병렬이고 전류가 일자로 고지고대로 흐르면은 직렬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조상 설비의
무효 전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동기조상기는 우리가 여자를 조정함에 따라서 진상 성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지상 성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전력용 콘덴서는 항상 진상 성분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리액터는 뭐예요? 항상 지상 성분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인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동기조상기를 이용한다면은 0부터 예를 들어서 100의 숫자 중에서 0, 1, 2, 3 쭉쭉쭉 해서 100까지 이 숫자를 연속적으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연속적이다. 그런데 이 전력용 콘덴서와 블로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00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 20, 30 이렇게 끊어서 정해진 단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아래 부하가. 여기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연결할 건데 1개, 2개, 3개를 연결했어요. 이 콘덴서 하나당의 용량이 10이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이걸 1개 붙이면은 이 용량이 10이 되는 거고 1개 더 붙이면은 20이 되는 거고 1개 더 붙이면은 30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1, 2, 3짜리 붙이거나 매우 작은 거를 막 무한대로 붙이면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는 뭐다? 계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블로 리액터도 동일한 내용으로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시충전은 이 시운전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테스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냐? 동기조상기는 가능합니다. 전력용 콘덴서와 블로 리액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동기조상기 하나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와 리액터 하나를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면 되는데 실제 시험에는 동기조상기와 전력용 콘덴서의 특징의 차이를 묻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외워주면 됩니다. 블로 리액터는 진상에서 지상만 바꾸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배운 후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전력용 콘덴서는 병렬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콘덴서도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병렬 콘덴서는 역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직렬 콘덴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선로에 이렇게 코일 성분, 즉 인덕턴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인덕턴스에 의해서 유도성 리액턴스가 생기겠죠. 그럼 이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전압 강화가 커지겠죠.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리액터에다가 직렬로 컨덴서를 설치합니다. 그럼 이 컨덴서의 리액턴스 XC와 유도성 리액턴스가 서로 상쇄되면서 작아지겠죠. 또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직렬 컨덴서는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경감시키는 데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조상 설비의 종류를 알아봤는데 이러한 조상 설비의 특징이나 비교를 하는 문제는 동기조상기가 자주 출제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면은 웬만한 계산 문제는 싹 다 전력용 콘덴서만 나와요.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전력용 콘덴서는 결국 콘덴서잖아요. 콘덴서의 용량 무효 전력이라고 하겠죠. 콘덴서의 용량을 QC라고 써볼게요. 근데 너무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유효 전력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항분의 전압에 제곱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똑같이 가지고 올게요. 콘덴서의 리액턴스 분의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용량성 리액턴스를 우리가 뭐라 쓰죠? 2파이 FC분의 1이라고 쓰죠. 그죠? 그리고 V제곱.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2파이 FC V제곱 또는 오메가 C V제곱이다 라고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는 첫 번째 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은 역률 개선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하 용량의 유효 전력이 P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부하의 L성분에 의한 무효 전력을 PR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하의 피성 전력을 이렇게 싹 그어주면은 PA가 되겠죠. 이때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현재 이 부하의 역률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되죠. 이때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떠한 값 QC라는 콘덴서를 여기에다가 병렬로 연결해서 삽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전체의 무효 전력은 PR이고 내가 삽입한 콘덴서의 용량이 QC라면은 콘덴서를 설치하고 나서 남게 되는 여기 용량 있죠? 이 친구를 PR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우리가 QC의 용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PR 빼기 PR의 프라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PR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러분들 탄젠트
조금 헷갈리겠지만 기억 떠올려 볼게요. 탄젠트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탄젠트죠. 맞아요, 탄젠트. 즉 밑변분의 높이죠.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는 뭐다? P분의 PR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역류를 계산하면은 피상전력이 작아지겠죠. 이때 P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때의 각도를 세타 1이라고 하고 탄젠트 세타 1에 죄송해요. 우리 1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자, 이 까만색을 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1 그리고 파란색을 2라고 합시다. 2.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유효 전력은 일정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효 전력이 뭐가 되죠? PR의 프라임 되겠죠. 탄젠트 하면 밑변분의 높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서 무효 전력에 대한 식만 가지고 오는 거죠. PR은 뭐다?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이다. PR 프라임은 뭐다?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2다. 그럼 정리해 보니까 P로 묶어주면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삼각형을 그려서 이해하는 부분이 무조건 여러분한테 도움은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런 수학적인 거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공식만 외우셔도 충분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 공식에 들어가는 값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셔야겠죠. 자, P가 뭐라고요? 유효 전력이에요. 단위가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세타1이 뭐예요? 역률 개선 전이에요. 세타2가 역률 개선 후가 되겠죠. 선생님 근데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탄젠트는 공식에 있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코사인 세타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봐도 아이씨 뭐라는 거야? 어렵잖아 라고 하실까봐 제가 연습 문제를 바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연습 문제 바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률 0.8 지상의 2800kW 부하의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여 합성 역률을 0.9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인가?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첫 번째, 유효 전력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역률에 대한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해요. 여기 지금 0.8과 0.9가 주어져 있죠. 그럼 이 0.8이 계산하기 전이니까 세타 1에 해당되는 값일 거고 이 0.9가 계산한 후니까 세타 2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은 공식 세워볼게요. 콘덴서의 용량 QC는 P 탄젠트 세타 1 빼기 탄젠트 세타 2였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유효 전력은 2800이니까 2800 넣어주고요. 탄젠트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코사인 세타 1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빼기 코사인 세타 2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제곱하고 루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값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죠. 저희 룰로 와볼게요. 2800에다가 코사인 세타 1은 0.8 그리고 루트 1 마이너스 0.8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0.9였죠. 그리고 1 마이너스 0.9의 제곱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이 값이 약 744kV 암페어가 된다. 앞에 제가 막 주저리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뭐예요? 이 공식 하나에서 이 값들이 무엇인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전력용 콘덴서 C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우리가 L에 해당하는 이 리액터도 한번 볼게요. 리액터 코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일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의 포인트만 찝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우선 직렬 리액터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이렇게 그려요. 부하의 병렬로 연결을 하죠. 왜? 역률 개선을 위해서. 그런데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했더니 뭐가 발생하냐? 여기서 오고조파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오고조파를 제거해야겠죠. 이 오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덴서에다가 직렬로 리액터를 이렇게 설치할 거예요. 직렬 리액터는 뭐예요? 오고조파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직렬 리액터에서 자주 묻는 게 뭐냐면은 이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묻는 게 나와요. 용량.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렬 리액터의 리액턴스와 전력용 콘덴서의 리액턴스가 같으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오고조파가 없어지는데 한번 써보면은 XL은 우리가 오메가 L,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고조파의 리액턴스예요. 뭐라고요? 오고조파의 리액턴스. 오고조파의 리액턴스. 오고조파라는 것은 주파수가 기본파의 5배가 되는 값을 말하죠. 그럼 여기에다가도 5를 곱해주면 돼요. 선생님 고조파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회로이론 치트키에서 복습하시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L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더니 결과만 기억합니다. 이론상 리액터의 용량은 전력용 콘덴서의 4%로 딱 떨어져요. 근데 실제로는 4%로 하면은 조금 오차 때문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에서 5에서 6% 정도로 선정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렬 리액터를 알아봤으면 두 번째는 이제 분로 리액터. 분로라는 것은 병렬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이 병렬 리액터는 앞에서 정리를 했어요. C성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친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C성분을 잡아줘요. C성분을 왜 잡아주냐? 바로 페란티 현상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페란티 현상은 뭐냐면은 송전선에 이 C성분의 무언가가 생겼다라고 할게요. C라는 것은 우리가 좀 원론 쪽으로 들어가면은 전하를 충전을 하죠. 전하를 충전하면 결과적으로 이 수전단의 전압이 상승하게 돼요. 왜? 이 배터리잖아요. 배터리가 수전단 측에 전력을 공급하니까 이 전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로 리액터 L 성분을 이용해서 이것을 없애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한류 리액터는 그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한이라는 게 뭐냐? 제한한다. 제한. 무엇을 제한하냐?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소호 리액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 여기서 간단하게 예습만 할게요. 지락 전류를 제한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역률 그리고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장비들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과 반대로 L 성분을 나타내는 리액터에 대한 것까지 모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만 직접 기출해서 뽑아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 반복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귀에서 여러분들 귀딱지 않을 정도로 제가 복습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겹겠지만은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